안녕하세요. 압구정직입니다. 이번 5월달은 압구정동 재건축이 좀 조용한데요. 실제 거래 건수도 지난 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요. 거래가 자체도 그 전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가 됐다면은 지금은 직전 거래가보다 조금 낮게 거래되는 하락 거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 초부터 봄 동안 급상승했던 급등감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서 좀 쉬어간다고 해야 될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멈칫하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압구정동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당연히 재건축 사업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후에 사업 승인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변경을 신청을 해서 뭐 건축 설계라든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진행 상황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압구정동 거래가 좀 주춤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압구정동 재건축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 사업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재건축 소식이 진행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최근 아파트가 아닌 압구정동 재건축 상가를 찾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상가를 왜 사는 걸까요?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는 거는 당연히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재건축 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재건축 상가는 그러면은 새 상가를 받기 위해서 사는 거냐? 재건축 상가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재건축 상가를 찾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나 상가를 사게 되면은 당연히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나 상가를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아파트나 상가 등을 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신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나 상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압구정동 재건축 표준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존 조합원들 즉 소유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공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해서 조합원의 소유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해서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 조망, 층, 가격, 면적 및 규모 등에 따라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아파트, 즉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 등을 모두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라든가 기존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이제 합의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조합원에 대한 신축 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 건축물의 가격, 면적, 유형, 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유 종전 건축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즉 뭐다? 소유 기존 건축물, 종전 건축물이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앞선 순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압구정 단지 내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조합원과 상가 한 채 있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합원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를 하나 받고 상가를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이 상가를 나는 받지 않겠다 하면은 상가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권리가액에 합해서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조합원보다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상가를 찾는 수요가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상가의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가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다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 정관에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대복리시설, 즉 상가라고 볼게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한테는 상가를 공급을 하는데 다만 다음 항목에
지역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냐? 먼저 첫 번째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총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대복리시설, 즉 지금은 상가가 있는데 새로 재건축한 건축물에는 상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기준은 최소 분양 규모의 추산액에서 총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해가지고 여기서 정하는 일정 비율이 있는데,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의 상가를 가지고 있었던 가액이 10억이다. 근데 신규 분양 주택의 최소 분양 단위가 20억짜리가 있다. 그런데 이거의 일정 비율이 20%를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즉 20%라고 정하면은 20억, 최소 분양 단위 20억이니까 20억에 20%면 이제 4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 상가 가액이 10억이 추상가액 4억보다 크니까 이 조합원은 원하면은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조건에 충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존 부대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의 총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는 상가 자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고, 이번에는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받은 조합원이 그걸 뺀 금액이 또 일정 가액 이상이면 아파트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상가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나는 그렇게 큰 상가가 필요 없다, 상가는 작은 것만 받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상가를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추산액 빼면 5억이 남죠. 그런데 아파트 주택 최소 분양 단위가 20억인데 여기서 비율이, 추산액 비율이 20%다 하면 4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가 5억을 뺀 나머지 5억이 최소 분양 단위에서 비율을 곱한 4억보다도 크죠. 그러면은 이 조합원도 상가와 주택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 가액이 아니고 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새로운 상가 부대 복리시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권리가액으로는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를 20억짜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 공급받는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가 20억의 가치가 있는데 아파트 주택 최소 분양 단위가 또 20억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런 조합원 또한 상가뿐만이 아니고 원하면은 주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가를 찾는 수요라든가 상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겠죠. 일명 상가 쪼개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즉 입주권을 많이 갖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많이 쪼개는 사례들도, 부작용도 나왔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은요, 작년 23년 10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6배 늘어 해가지고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한 평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상당히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 같은 상가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해서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강남이 좀 더 많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송파구 올림픽 회미리타운 같은 경우는 41호에서 118호까지 이제 조합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강남구 개포 우성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호에서 74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포현대 1차 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고요.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7호에서 31호, 개포 경남 아파트는 16호에서 36호로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에서 상가 쪼개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당연히 부작용이 나겠죠.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가지고
23년도 10월에 나왔는데 바로 관련된 법률이 상정이 되고 바로 통과가 됩니다. 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4년 1월에 올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재건축 분양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 도시정비법 국회 통과라는 기사입니다. 그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토록 한 도시 및 중고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가 같은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된 상가의 소유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기준 이래 다음날 이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신축 건축물의 분양권을 부여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나온 그 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은 뭐냐면은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전의 상가 쪼개기를 이루어져 가지고 나누어진 상가를 사는 소유주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 재건축 단지에서 쪼개기가 이루어진 상가의 분양권을 산 소유주는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준이 생김으로써 해가지고 이런 상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악용 사례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현재 재건축 단지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 조합원은 모두 주택 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와서 재건축 상가에 대한 주택 공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까다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유권 해석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상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 변경해가지고 2022년 8월에 나온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부대 복리시설 즉 상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도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그 규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하며 상가 조합원의 상가를 포기하는 등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주택 공급 불가. 이게 무슨 얘기냐?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신규 재건축을 했는데 상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만 기존 상가 소유주에게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상가가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고 즉 상가를 선택하지 않고 주택을 선택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가 소유주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신축 재건축 단지 상가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불리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시도에서 표준 정관을 이미 작성 배포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배포한 경우에도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즉시 변경하고 향후 시도에서 작성하는 표준 정관은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시행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된 조합 정관은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여 인가할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유권 해석을 함으로써 기존 재건축 상가 소유주에게는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는 이제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문 시행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된 조합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은 이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언제 나왔냐면은 22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21년 2월 4월에 이제 재건축이 설립이 됐죠. 즉 압구정동 재건축 현재 조합이 설립된 단지에서는 이 유권 해석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유권 해석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합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건축 상가 소유주는 무조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은 22년 8월 이후 설립된 조합보다는 유리하게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요즘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상가를 찾는 분들이 많은 이유를 보면은 상가를 소유함으로써 해가지고 상가나 아파트를 신청하려는 수요도 있지만은 그보다 많은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나중에 신축 아파트 배정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좀 더 큰 평형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구입을 계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평형대 있는데 나중에 50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30평에서 50평으로 지금 갈아타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은 30평대 팔 때 양도세 내야 되죠. 또 50평대 살 때 또 취득세 내야 되죠. 또 50평대 가지고 가면서 또 보유세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30평대 소유주분이 상가를 추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 40평, 50평으로 신청을 할 때 다른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보다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앞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가를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크게 생각하면은 60평대 그 이상 평형대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를 기대하고 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60평형대 가지고 있는 분이 또 60평형대를 살 수가 없겠죠. 뭐 허가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제약상 가능하지가 않고, 이런 경우 상가를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같은 60평대에서도 펜트하우스에서 경쟁을 한다면은 60평형대 한 채 있는 조합원보다는 당연히 또 유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서 상가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경우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상가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압구정동 진입하거나 또 압구정동에서 평형을 늘려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